평관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될 게 내 사주가 어떤 격이다, 정관격이다, 평관격이다, 식신격이다, 이 말은 사주 전체의 힘이 평관의 힘이 강하다, 정관의 힘이 강하다, 식신의 힘이 강하다, 정인의 힘이 강하다, 내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격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용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격을 결정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지예요. 월지. 태어난 월인데 태어난 월지에 지장간 글자가 태어난 월이 인월이라면 지장간이 갑, 병, 무잖아요. 갑목이 투관했는지 병화가 투관했는지 무토가 투관했는지 일간에 따라서 육신으로 환산해서 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사주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 기초 과정만 정말 탄탄히 해 놓으시면 제가 확신드릴 수 있어요. 아, 사주 해석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공식만 심화 과정에서 습득하고 나면요, 음양오행을 생각해보고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보면 스스로가, 인문학 공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친한 사람 사주 8글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식신격이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평관이 전체를 지배하니까 기에 눌렸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저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순기능. 언제 건강 안 좋았지, 언제 돈 잃었지, 이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명리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건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 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명리의 순기능입니다. 평관은 일간을 극한다고 했죠. 사실 이 극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원서에도 극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도대체 극한다라는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긴다, 일단 해친다,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돼요. 평관은요, 일간을 극하는 정도가 강합니다. 정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일간을 죽이는 거예요. 간목을 극하는 거는 칠살은, 평관은 경금입니다. 7번째 살이라 그래서 칠살이라고도 해요. 왜 칠살인지 갑을, 병정, 무, 기, 경 7번째죠. 또 을목의 평관은 칠살은 신금이에요. 정, 무, 기, 경, 신 7번째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해요. 7번째 글자가 나를 죽인다. 간목도 양이고 경금도 양의 글자, 을목은 음의 글자, 신금도 음의 글자. 양과 양이 만나고 음과 음이 만나면 일간을 아예 해치는 거예요. 자, 칠살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를 해치는 글자. 내가 을목일간인데 칠살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놈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자기 정체성도 부족해요. 그냥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왜 네 주장이 없어? 너는 왜 사람이 시원찮아? 이런 분들이 칠살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칠살 해결하는 방법은 인성이 있어야죠. 이 신금 옆에 을목의 정인, 임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칠살이 을목을 극하는 대신에 신금이 임수를 생하고, 금생수, 임수는 을목을 생합니다. 인성은요, 화살이라고도 해요. 살을 변화시킨다. 화살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순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 병화 한번 화살의 시 들어볼까요? 병화일간이 7번째 글자 보이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임수가 칠살이다. 손가락으로 1, 2, 3, 4 하시면 안 돼요. 수가 극하는 게 화죠. 그리고 양 이게 딱 나와야 돼. 지금은요, 병화의 평관이 뭐지? 개수인가?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임수구나 라고 나와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칠살이 병화일간 바로 옆에 있다면 꼼짝을 못하죠, 병화가. 그런데 화살, 간목이 있어요. 편인, 인성. 그 임수가 병화를 극한다 가 아니라 임수가 간목을 생해준다. 이 생하는 데 집중을 한다.
그리고 간목은 신약한 병화를 생해준다. 이게 화살이란 개념이란 겁니다. 자, 만약에 화살이 안 돼 있다. 어떤 일간 예를 들어볼까요? 경금 일간인데 경금의 칠살 뭐죠? 병화죠. 화극금이니까. 원래는 병화 옆에 기토가 있다면 병화가 금을 녹이는 대신에 화생토, 토생금인데 이 기토가 없어요. 기토가 없다면 병화를 식신으로 제살이라도 해야 돼요. 임수가 있어요. 기토 대신에.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녹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식신 임수가 병화를 극하죠. 식신, 제살.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식신 제살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한 경금이 금생수 또 신약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삶이 활동적이고 식신제살격이니까 삶이 고달파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이런 분들이.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에요. 왜냐? 편관을 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토도 없고 임수도 없어요. 그럼 경금의 겁재가 뭐죠? 신금이죠. 신금이 있다면 천간의 합, 병신합, 합살합니다. 병신합. 식신제살은요, 용맹하신 분이고 합살, 겁재로 합살했다. 이거는 장군으로 따지면 지혜로운 장군이다. 살을 껴안았잖아요. 내 적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했지만 다른 강력한 세력 이에야스는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이에야스 때문에 전국 통일을 했어도 찜찜한 느낌이에요.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 그래서 히데요시가 이에야스에게 누이 동생인가 딸인가를 보냈잖아요. 엄마를 보냈나? 볼모로. 만약에 식신으로 제사라는 성격이라면 히데요시는 이에야스까지 굴복시키려고 해요. 몰아붙였겠죠. 하지만 이때 이에야스를 굴복시키려 했다면 반란에 본인이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에야스를 껴안으려고 자기 식구를 보내는 거예요. 볼모로. 이게 바로 합살이다. 적에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성으로 화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칠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관살 제압 방법은요, 세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화살, 제살, 합살.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럼 편관격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갑일간, 이건 일간을 말합니다. 간목에게 편관은 뭐죠? 목을 극하는 거, 양목을 극하는 거. 도끼 같은 경금이죠. 그럼 경금이 지장간에 뭐가 있냐? 4월은 병경무, 경금이 있죠, 지장간에. 신월, 경금이 봉기죠. 6월, 경금, 역이죠. 신월이 가장 강력한 편관이겠네요. 지장간 속에 경금이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럼 이건 편관격이에요. 확실하죠? 이 중에서도 신월, 6월이 가장 편관격 성향이 강하다. 을목의 편관, 칠살, 신금이죠? 그럼 임묘진, 사오미, 신유설, 해자축 중에 신금의 지장간이 뭐가 있냐? 축월, 중기에 있잖아요. 기신계니까. 6월, 봉기가 신금이죠. 7월, 무정신, 여기에 신금이 있습니다. 6월이 가장 편관격 성향이 강하겠죠. 격 찾기가 같은 편관격이 아니에요. 지장간 정기가 천간에 투관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편관격입니다. 병화일간에게 편관 칠살은 뭐냐? 임수잖아. 7번째 글자. 임수가 지장간에 있는 거 자월은 개임이니까 지장간이. 신월 경임무 중기에 있네. 해월 봉기 임감무니까 병일 해월이 편관의 성향이 가장 강하겠다. 자, 정화 편관 계수. 또 계수가 지장간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본인들이 지장간 펴놓고 자월생, 축월생, 진월생, 계수가 투관했으면 편관격이다. 자, 무토, 양목 무토를 극하는 건 간목이죠.
갑목이 지장간에 있는 거, 임목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갑임목은 세트니까. 또 무토 묘월생, 이것도 을갑이잖아요. 지장간이. 해월생 임갑무, 무토가 투관했으면 편관격. 자, 기토를 극하는 거 을목이죠. 을목 지장간이 뭐가 있냐, 묘월, 진월, 미월, 여기에 지장간이 을목이 숨어 있어요. 을목의 천간에 떴다면 완벽한 편관격이다. 경일간, 금을 극하는 게 뭐죠? 병화, 태양이죠. 인월, 4월, 5월, 병화가 숨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송곳, 보석 같은 신을 녹이는 거, 정화죠. 한마디로 보석에다가 강한 나이타를 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위협적인 글자입니다. 정화가 지장간에 있는 거 5월, 미월, 술월이다. 임수, 무토입니다. 그럼 무토가 지장간에 있는 거 인월, 진월, 4월, 신월, 술월, 해월, 무토가 투관해서는 편관격이다. 하지만 수보명리는 신월과 해월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도만. 그리고 계수를 극하는 건 기토죠. 편관이 축월, 미월에 기토가 숨어 있잖아요. 지장간이. 이게 바로 편관격입니다. 사주가 편관격인데 신약하지 않고 편관에 대등할 수 있다면, 내 힘이 일간이, 그러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내 사주에 천간에 편관과 정관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관살혼잡이면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관살혼잡이 왜 나쁘게 생각하냐면 갑목일간인데 편관 경금도 있고 정관 신금도 있어요. 그럼 나는 통제를 한 명한테만 받아야 되는데, 한 글자에게만, 경금한테만 받든지 신금한테만 받든지 두 놈한테 통제를 같이 받는다? 이거는 일간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통제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나를 통제하는 애가 2명이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나를 아주 죽이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어디 있냐, 지금 뭐하냐, 사진 찍어 보내라, 이러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편관은 무관을 뜻하고요, 정관은 문관을 뜻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칠살, 편관을 어떻게 해소하냐 사주에. 그리고 화살, 합살, 제살이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그런 분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혼자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칠살이 왕한데 합살, 제살, 화살이 해결이 안 됐어. 그거를 몰라요 아예. 그러면 평생 원인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근데 난 왜 자신감이 없지? 내가 칠살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면은 칠살에 오히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기초강의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하고 일주론하고 특강하면 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